서울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면도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면으로 가보시죠.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로 바꿉니까? 여러분, 서울시는 이제 안전한 서울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계층이동 사다리가 서서히 사라져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계층이동 사다리 튼튼하게 복원해내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선을 지켜서 반성하게 만들고 여러분께 사과드리게 만들고 주택정책 바꾸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지금은 살만해서 사실은 계속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정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두만 먹고 들어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구조가 아무리 탄탄해도 사람들이 변하면 그들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들으셨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39 동률이 나왔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S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46, 오세훈 후보가 35%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양상으로 현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영환 의원님,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들을 아무리 봐도 굉장히 접전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높고 본 투표가 높고에 따라서도 이제는 영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유불리가. 일단 서울시장 선거도 제가 솔직히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는 된다. 상황인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추세선이거든요. 네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달 전에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국민의힘당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치렀다지만 거의 결정적이었죠.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 상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추세선이 계속 오세훈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번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정원호 후보의 후보로서의 매력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당의 지지세 플러스 알파를 본인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를 충분히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후보의 매력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른바 개인기로 국민의힘당의 지지를 얼마나 넘어설 것인가가 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투표율과 관련돼서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궁금합니다. 투표율과 관련돼서 어느 정당이 높으면 유리할 것인가. 그러한 상식이 깨진 게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좌파가 유리하고 높으면은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젊은 층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평소 낮았던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갈수록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좌파가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2012년에 깨졌어요. 그때 투표율이 76%가 거의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조국 후보는 그거 본인이 약속을 어겼는데 투표율의 70%가 넘으면은 조국 씨 등 몇 명이 광화문 나가서 노래하고 춤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70 넘으니까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약속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때 투표율이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지고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투표율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전문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이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다. 휴일을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사전투표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이 과거에는 진보 좌파를 찍을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보수 우파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과 어느 진영 또는 어느 정당의 유불리의 상관관계가 매우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 결과가 아마도 어느 정도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출구조사를 하면은
어느 연령대가 어느 투표를 한 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투표율의 상승 하락이 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아마 선거가 처음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후보의 이야기 한 마디씩 더 듣겠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림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목표,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언론에서 혹은 상대 라이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네거티브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검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준비 부족 정원호 후보,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역시 오세훈 후보는 끝까지 네거티브 또 흑색 비방으로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본인의 자신감 없이 상대방의 네거티브로 일관해온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미 수차례 답변한 걸 재탕 삼탕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의혹에 의혹을 만드는 형식이 바로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자, 이 두 후보 간의 날선 신경전도 선거 기간 내내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정부 견제론을 펼쳤고요. 정원 후보는 정부 지원론을 펼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날선 신경전. 오세훈 후보. 정권 견제 최후의 보루는 서울. 정원호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5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견제론을 호소했습니다. 정원 후보는 의혹에 의혹 더 씌우는 네거티브 선거, 무능, 무책임, 무사 아닐, 10년에 대한 심판, 정부 지원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좀 달라요, 김은정 의원님?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격차가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서울만의 현상은 아니었고, 뭐 그 영남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이 그 바뀌진 않았거든요. 간격이 그전에 기저효과 때문에 간격이 많이 줄어들 뿐이지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 그 지지도라든지 뭐 이런 국정 안정론 이런 거에 대한 기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막판에도 그런 현상들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이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정 안정과 더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심판론도 지금 같이 가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4번을 시장을 하셨고 10년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그 10년의 시정을 하면서 상당히 전시행정에 치우쳤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성과가 없어서 지금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있었던 것도 맞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원 후보는 그걸 공략을 하는 것이죠. 뭐 토어제 해제해서 집값을 폭등시킨 거라든지 또는 한강버스라든지 최근에 그 삼성역의 철근 누락이나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이런 이제 안전 문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시정을 하면서의 실책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것을 이제 정원 후보로서는 공략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원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지금 시장에 처음 나왔다. 그 서울시라는 큰 도시를 이렇게 운영할 시정을 펼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거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정원 후보 처음부터 계속 칸쿤이라든지 뭐 주폭 등 해가지고 아주 교모하게 여성을 끌어들여서 아주 무슨 파렴치한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네거티브를 일관해 왔던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양쪽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래도 지금은 뭐니 해도 이재명 정권이 많은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14석을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고 또 22년도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지방선거에서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루어지는 첫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정권 안정을 위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그 서울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막판에 상대를 향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먼저 뽀뽀 강요 논란부터 들어보시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정원호 후보의 그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그런 후보들이 아니었나. 우영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정원호 후보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점잖게 제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지가 전혀 없었죠. 논란은 양천구청장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저희 캠프와 또 저희가 대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철근 누락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오세훈 후보가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역 부실시공 공사 사례 일반적인 부실시공입니까? 아니면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담당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후에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사를 계속 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안전하냐? 중대하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걸 답변 드려야 됩니까? 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운행을 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전략에 아직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세훈 후보는 두 분은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양측에서는 둘 다 제가 봤을 땐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들이 지금 오고 갔는데 과거에 이 정혁준 변호사님 이 주폭 논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원 후보는 아니지만 그 지원 유세를 나온 양천구청장 후보의 이제 뽀뽀 강요 논란, 그리고 이제 정원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이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이 책임, 안전 불감증이다라는 공세 지금 나란히 들어보셨는데 과연 어느 쪽에 이 네거티브가 더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투표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오세훈 후보는 검증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든 아니면 지지하지 않든 오세훈은 대충 이런 사람이다. 뭐 저도 대충 알겠고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정원호 후보는 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명의 정원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딱 픽해가지고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는 유능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거 유세 기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정원호 후보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칸쿤 있었죠. 음주 폭행 있었죠. 컨설팅, 남대문 시장 가서 컨설팅 이야기 했었죠. 그다음에 아기씨 굿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른바 뽀뽀까지 그거를 정원호 후보가 수습했다라고 전 보여지지 않거든요. 정원호 후보가 양천구청장 후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는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뒤에 있었던 여성 대변인이 제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의심 사항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2번, 3번 그 이상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명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뭐 철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했으면 아마 정원호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무난하게 승리하겠네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피하고 자꾸 뭐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 잘한다라고 하는 정원호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실망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전 그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 오세훈 후보는 계속 야금야금 쫓아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오차 범위 내가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오늘 지금 투표율이 보여줄 텐데 지금 보니까요. 그 지금 서울 투표율이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확실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투표율의 변화가 어떤 결과가 될지 흥미진진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현재 서울의 투표율이 높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여선우 대변인.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저기 TV 토론회에서 내가 삼성역에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세훈 후보는 지금 현직 시장입니다. 지금 출마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6월 4일부터 다시 시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뭐 그 6월 31일 다음 시장이 되는 임기겠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임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엄청나게 지금 서울 시민의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실상의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금이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묻자 내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초보 운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뭐 행정 경험으로 따지면요. 정원호 후보는 12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10년 했습니다. 행정 경험으로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더 길어요. 다만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라는 작은 소형차를 몬 것인데 정원호 후보 어떻게 서울시장 됐습니까? 성동구라는 작은 구청이지만 어쨌든 운전 잘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끌어온 것이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버스 운영했지만 잘했습니까? 한강버스 예를 들면은 한강버스 안전합니까? 지금 저는 오세훈 후보가 또 이야기하는 뭐 초보 운전론도 지금 서울 시민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패착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승패를 좌우할 최대 격전지들을 몇 군데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채널A 앞 청계광장에서는요. 마지막 집중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누구? 바로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바로 저희 회사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유세 장소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역을 택한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실험과 경험의 코스가 될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 연습 코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함량입니다. 준비 부족의 정원호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를 지켜주십시오.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손발을 맞출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강조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시를 연습 코스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두 후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양 캠프는 박빙으로 다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들었거든요. 네. 뭐 사실 선거 초반에는 이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네. 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많이 좀 치고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박빙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유세하는 거 보면은 양쪽 후보 정말 그 양보할 수 없고 아주 간절함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야당입니다만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정원호 후보는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빼앗아 와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네. 약점을 가리기보다는 장점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이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번 선거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민주당 여당은 국민의힘 보고 내란 정당 내지는 윤어게인 이걸 공격 포인트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정권이네. 네.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통과는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하는 공소취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네.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뭐 양쪽 진영이 주장하는 바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예, 뭐 일단 저는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들러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그러니까 그 내란 발생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박빙 구도가 나왔던 그랬죠. 측면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건 또 이준석 후보의 표가 붙어가지고 보수표 전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도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측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내란 문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높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정원호 후보가 성남구청장을 하면서 거의 난공불락처럼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대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내란 문제에 좀 비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공격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층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얻어맞는 경향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붙은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에게 초보 운전자라고 말씀하시면 되나? 왜냐하면 사고를 많이 치는 운전자시잖아요. 무상급식 문제 같은 경우로 본인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소문 고가 문제까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정원호 후보를 초보 운전자라고 비판하실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울 유권자분들께서 유념해서 지켜보시면서 표심에 반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실제로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이슈에서는 좀 비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공격에 정원호 후보가 집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어제 마지막 유세까지도 정원호 후보는 안전 이슈를 외쳤고요.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청년 이슈를 내세웠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반이 서 있지 않는 행정,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서울 만들 사람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렇게 공무는 손에 놓은 채 나에게 미래는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할 가난이구나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서울런이라는 정책을 만나 인서울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개척이동 사다리 튼튼하게 복원해 내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신촌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 눈물의 의미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하셨던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었던 GTX 문제라든지 서소문 고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 이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강조한다는 것은 역시 서울의 미래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는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특별시로서 수도로서의 의미가 있고 서울에 청년들이 왔을 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처음부터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직장이 되어서도 자리를 잡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안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GTX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GTX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었던 부분 때문인지 1등 사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는 정원호라는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후보가 초반에 초보 운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오히려 시민들께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눈물 흘린 오세훈 후보 그 눈물의 의미 그거 여쭤봤는데 그 눈물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뭐 하여튼 복잡한 복받침이 있었겠죠?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나갈 이슈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서 밀렸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진정성을 담은 눈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는요. 청계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오세훈 후보는 감사의 정관에서 두 후보 모두 아내와 함께 애국가를 불렀어요. 4절까지 완창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국가 행사 빼고는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애국가를 완창한 의미는 뭔가요, 두 후보? 글쎄요. 어쨌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 또 그 나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국민이죠.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더 쪼개서 보면 결국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우리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공통의 의식인 거잖아요.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이다.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정원호 후보 역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정치도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특히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이 유명해졌던 이 일화가 겨울에 이제 눈 오면 눈 잘 치운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성동구에 눈이 오기 1시간 전에 이미 영종도라는 곳에 CCTV를 보고 거기에서 눈이 오면 1시간 뒤에 어김없이 성동구에 눈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다 대비하고 오자마자 바로 치운다. 그러니까 실제 성동구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눈 치우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큰 일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당시에도 서울시에 도대체 반지 하방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수해가 날 정도냐 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끝까지 마친 유일한 지자체가 성동구입니다. 정원호 총장이 그걸 통해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정책안까지 내가지고 실제로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는 그게 특보로 보도가 되기까지도 했는데 그러한 점들을 보건대 저변의 그러한 정원호의 성실함 그리고 작은 일도 소중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지금의 후보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이제 오늘 앞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 치우는 것 기본부터 철저하게 해왔다. 유명한 셰프들도 양파랑 무 써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칼질부터 몇 년 동안 양파만 썰다가 유명한 셰프가 됐다는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죠. 자, 앞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기자 연결을 중계해 드릴 때요. 저희 선거 정보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서울시장 여야 후보 캠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에는 이준성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이준성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원호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정오를 막 지난 지금 실무진들 정도만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오후 6시쯤 이곳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중구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 뒤 강남과 강동을 거쳐 송파구에서 선거운동을 마쳤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오세훈 10년 시정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의 약속만 지켰어도 지금 주거 문제 해결됐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선거 유세에서 자주 사용한 세 표가 부족하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3%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 후보 캠프 일각에선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캠프 관계자는 최종 투표율 60%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투표율이 높은 건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강남권 투표율도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원호 캠프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 캠프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에는 지금 백승현 기자가 나가 있군요. 백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침착한 상황입니다. 오 후보 예상보다 일찍 캠프에 도착해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계속 캠프에 머물며 개표 상황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오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고 하자 조금 전 이 글을 공유하며 이래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투표 이틀 전인 지난 1일부터 48시간 동안 서울 25개구 전역을 돌며 사생결단 유세를 이어왔는데요. 파이널 유세는 어젯밤 8시 신촌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시의 무료 학습 플랫폼 서울런으로 공부한 학생이 무대에 오르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권리를 꼭 행사하시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압도적인 후보 오세훈 시장님을 꼭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도시 서울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파이널 유세 마친 뒤에도 감사의 정원, 동대문 DDP 등을 추가로 찾아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총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 어제 유세 내내 글로벌 톱3라고 새겨진 티셔츠 입고 정원호 후보 겨냥해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 연습 코스로 만들 수는 없다. 이번 선거는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균형추라고 외쳤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14.3%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 후보 캠프는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걸로 보고 투표 독려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